를 하는 장사꾼으로서 생각을 했던 거죠. 그렇게 되면 경쟁력이 굉장히 있을 거다. 왜 그러냐면 어차피 물건값의 가장 베이스에 포함되는 건 물건값하고 운반비, 노동력이거든요. 운반비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는 국토는 좁은데 이게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물류 대란이 벌어진단 말입니다. 그러면 뭐 평택, 그 다음에 그 밑에 천안, 그 다음에 뭐 대전 쪽, 그 다음에 그 내려가면 뭐 목포 쪽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하고 이러면 운하, 그 다음에 동해 쪽에도 이렇게 하고 운하를 건설을 하면 문화가 굉장히 달라집니다. 그러면 내륙의 창고를 보관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그 창고 비용 때문에 굉장히 그 공용 창고 개념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. 근데 무조건 개인한테 이렇게 줘버리면 그것을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, 그래서 공용 창고는 실제적인 필요 경비만 해서 누구든지 그 창고를 이용하게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데,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운하를 했으면 또 새로운 문화도 됐었는데, 예를 들어서 운하에 뭐 수상가옥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좋잖아요. 지금도 이제 그 문제는 일단 그렇게 하고, 그 지금도 제가 그때 또 최선 아셨던 게 자원을 좀 다각도로 이용을 하자는 거예요. 그게 정부 주도가 아니라 정부에서 뭘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주대로 해서 규제하고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좀 이용할 수 있게끔. 그리고 이제 한강운하 이렇게 했을 때 땅을 한 20m 정도 이렇게 팠지 않습니까? 밑으로. 그리고 운하를 만들었잖아요. 근데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천에서 서울 가는 경인선을 보면 아침에 차들이 그냥 일렬로 서울까지 이렇게 줄 서 있습니다. 그 물류 때문에. 그 디젤 연기 이렇게 디젤 계속 차량들이 다 디젤이겠죠? 근데 그걸 보고도 생각을 못 한단 말입니다. 안타깝습니다. 그런 걸 볼 때. 이 마음의 문을 열면 그것이 보이는데, 한강 문화를 차라리 그렇게 운하를 팔 때 그 지하에다가 제일 바닥에다가 철도 라인을 깐다면 교통 혼잡도 없을 거고 문제도 없을 건데, 공사비도 별로 안 들 거고, 그래서 시멘트로 뚜껑 덮으면 끝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서울 쪽에 이제 뭐 한강변이나 이런 쪽에다가 물류를 움직일 수 있는 거를 하게 된다면 어마무시한 그 파급 효과가 나겠죠. 그런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. 그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그 인민들을 어떻게 해주면 인민들이 행복할까, 평화로울까, 그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. 그러면 우리 서해는 뭐 수심이 20m, 30m, 뭐 10m, 15m 정도 되는데, 여기에 매립해서 그 대형 컨테이너선들이 접안을 해서 거기서 하역을 해서, 서해에서 하역을 해서 레일로 해서 서울까지 온다고 그러면 그 물류가 어떻게 했어요?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되고 어마무시하겠죠. 그거 지금도 그 한강에 차들이 다니고 있는, 그 배들이 다니고 있는데, 수상가옥을 한번 하면 뭐 땅이 들어요, 뭐가 들어요. 그 한강 운하 그렇게 넓은 데다가 한쪽에다 수상가옥을 쫙 해서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사람들 싼 가격에 수상가옥을 또 제공을 하고 레저로도 제공을 하고 이러면, 거기 수상가옥이 있음으로 해서 또 다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다양하게 되겠습니까? 뭐 수상 택시도 있을 거고, 수상 관광도 있을 거고, 수상 응급선도 있을 거고, 그다음 수상 슈퍼도 있을 거고. 이러한 것을 해보면 좀 어떠냐, 아예 안 돼라고 얘기하지 말고 뭐든 해보자는 거죠. 그러면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. 그러면 경제도 굉장히 되고 관광산업도
따라온단 말이에요. 수상가옥에 저렇게 있으니까 수상가옥에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하면 카페에서 그것이 이어져 갖고 한강까지, 그 늘은 한강이 꼭 조망권으로만 있을 수 있냐는 거죠. 유람선 타고 한 번만 이게 지나가는 한강이 아니라 한강을 이용하자는 거죠. 자연을 이용하자는 거죠. 그 한강에도 수상가옥이 있고 수상호텔도 있고 수상카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문화가 창출이 된단 말입니다. 한강의 기적은 경제의 발전이었다면 또 다른 한강은 수상가옥을 해서 관광의 그런 자원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렇게 하면 뭐 생각을 해보세요. 한강에 한 2만 채 정도의 그런 시설물들이 있다고 그러면 외국에서 오면 야 한강의 수상가옥에 가서 카페라든지 거기서 차를 한 잔 마셔보든지 전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안전할까. 한강은 또 보기보다 굉장히 안전해요. 또 차량 같은 거라든지 테러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여름에 이제 좀 홍수철에 좀 문제가 있지만 홍수철은 홍수철 나름대로 또 충분히 요새 기계 설비가 좋으니까 또 부력으로 이렇게 뜨게끔 해서 한다 그러면 나쁘지 않아요.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고 물론 애기들은 또 바다에 한강에 빠져서 위험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런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또 보고 또 제가 이제 또 생각했던 거는 앞으로 차후에 또 얘기하겠지만 제가 오래전부터 드론의 시대를 올 것이다 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도 하고 또 드론이 활성화되면서 결국은 저게 이동 수단이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했는데 드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접성이라는 말입니다.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인문학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미리 하면 그 시절이 왔을 때 우리가 굉장히 덕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. 따로 재화를 쓰지 않아도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. 새로 집을 짓거나 아파트를 건설하면 옥상이 드론이 앉을 수 있도록 모든 설계를 갖춰 놓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의 현재 드론의 시대는 오지 않는다고 해도 뭐 한 10년, 그 다음에 15년, 20년이면